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는 15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경남경찰이 오늘부터 문제지 호송과 보관소 경비를 시작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수학 능력 시험 당일인 오는 15일까지 경남 지역 보관소 7곳에 경찰관 40여 명을 배치하고 교육청과 24시간 합동 근무를 합니다. 또 수능일에는 오전 6시부터 특별교통관리에 1,200여 명을 투입하고 순찰차와 오토바이 230여 대를 배치해 수험생 태워주기도 지원합니다. 거제시가 지난달 4일 일어난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살해 사건과 관련해 시민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거제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관제 인력의 업무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현장 주변을 정비하고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창원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보행자 사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창원시와 경찰이 내년 1월부터 주요 시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지금보다 10km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심 간선도로입니다. 제한 속도 시속 70km 구간이지만 상당수가 이를 넘어섭니다. 시속 70에서 80km로 달리는 차량의 급제동에 필요한 거리는 약 40에서 60m. 창원은 차들이 속도를 내는 왕복 6차선 이상 직선도로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행자 사망 건수도 많습니다. 창원시의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3,500여 건에서 2016년 3,100여 건으로 준 반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제한 속도를 시속 70에서 6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적용 도로는 원희와 중앙, 창의대로 등 시내 주요 도로 7곳으로 모두 29km에 달합니다.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데 창원시는 보행자 중상해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40% 감소되고 또 우리가 중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초 10km 구간의 도로를 시속 60km 이하로 통행해 본 결과 운행 시간은 최대 2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한 속도 10km로 낮추더라도 운행 시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경찰청은 앞으로 1년 동안 제한 속도 조정 성과를 분석한 뒤 마산과 진해구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미세먼지가 가전제품의 소비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런 환경 변화로 외출을 줄이는 데다 여가와 건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가세하면서 필수 가전제품의 매출 순위도 바뀌고 있습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형마트 부산 지역 점포에서 2년 전만 해도 거의 판매되지 않았던 의류 건조기. 2년 만에 전체 가전제품 가운데 매출 순위 11호 껑충 뛰어올랐고 올해는 특히 세탁기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으로 자연바람에 빨래를 말리는 것보다 건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데다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전제품 매출 순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건조기와 함께 가장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건 바로 디지털 게임기. 워라밸 열풍으로 여가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30, 40대 소비자들의 구매 비중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가끔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TV에 연결하는 방식의 콘솔 게임기는 이 대형마트에서만 매달 1,000대가량 팔릴 정도. 매출 순위도 20위권 밖에서 처음으로 8위까지 올랐습니다. 4K를 지원하는 고성능 콘솔형 게임이 이제 출시함에 따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휴일에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TV나 에어컨, 냉장고 등 전통적인 필수 가전제품 판매 금액은 비슷한 반면 안마의자와 공기청정기도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100% 이상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우려와 여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소비 성향 변화는 가전제품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 이번 주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경남 현장 간담회가 열립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와 통일 마라톤 대회, 경남 특산물 박람회 등도 열립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오늘 공동으로 경남도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일은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 후보자 설명회가 성산구 성관에서 열립니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내년 4월 3일 치러질 예정인 성산구 보궐선거에는 현재 10명 안팎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가 창원 컨벤션 센터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경남 농협이 마련하는 김치 나눔 행사에는 고향 주부 모임 등 100여 명이 참가해 김치 2,000여 포기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합니다. 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는 경남의 각 시군을 대표하는 농축산물 등 특산물 박람회가 열립니다. 경남 최대 규모인 이번 특산물 박람회는 500여 개의 전시장이 마련되고 바이어 상담회 등도 열립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4,000여 명의 건각들이 참여하는 창원 통일 마라톤 대회가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합니다. 또 일요일 오후 창원체육관에서는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와 서울 SK의 경기가 열립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 현의 NHK 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지역 농산물로 된장국 조리에 나섰다는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우배시의 초등학생이 초여름에 스스로 빚은 보리 된장을 사용해 된장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칼 솜씨로 무 등 채소를 썰고 양파를 다져 된장국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멸치 육수에 채소를 넣고 약한 불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스스로 된장을 만들고 국까지 끓이면서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모노 세키시 초등학생이 해안에 떠다니는 쓰레기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플라스틱과 고무 스티로폼 등 8가지 쓰레기를 분류하고 환경협력센터로 보냅니다. 또 내년 봄쯤에는 해안 지역 쓰레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一番多かったのがプラスチックです。誰かが捨てるんだなと思っていけないなと思いました。自分はもうゴミを捨てないようにしたいです。拾ったり自分でできるものしたいです。 해안가 쓰레기 실태 조사는 한국과 러시아 등이 22년 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야마구치현에서는 시모노세키시와 나카토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해 을사늑약을 맺도록 한 뒤 초대 조선 통감이 된 이토 히로부미. 침략자로 평가된 이토 히로부미는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의 저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초대 총리까지 지내면서 야마구치현의 메이지 유신 기념 행사 때는 그에 대한 기념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해안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모두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탁 트인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곳곳에서 안개가 무척 짙겠고요. 낮 동안에는 먼지가 약간 섞이면서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실시간 대기 정보도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어느덧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수능일에는 입시 한파가 없을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집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해안으로 약하게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동부 지역의 경우 내륙과 해안 모두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창녕과 창원 16도, 김해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 7도, 진주와 사천이 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모두 16, 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오후에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내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수준의 기온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해군이 KT와 업무 협약을 맺고 30억 원 규모의 모바일 전자화폐를 내년 중에 도입합니다. 거창군이 오늘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필리핀 마닐라에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합니다. 함양군 천년의 숲인 상림이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숲 지기상을 받았습니다. 하동군 금남면 원예 전문 수출단지에서 올해 처음 생산된 파프리카 500톤이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량이 늘고 배값도 올라 조선업의 회복세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의 지난달 보고서를 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세계 선박 발주량은 2,300만 CGT를 기록해 재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지난달까지 1,026만 CGT를 수주하면서 올해 누적 수주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6개 시지역에 친환경 수소전기차 2,100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모두 1,600억 원으로 충전소 16곳 구축에 39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수소전기차 보급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용차부터 우선 교체할 계획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유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유 씨가 자숙하지 않고 지난 8월 또다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취해 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출하가 시작된 남해안 굴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 굴 수화식 수협은 생굴 10kg 한 상자 위판 가격이 지난달 중순 초매식 때 8만 8천 원으로 시작한 뒤 6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8만 원대로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 측은 굴 생산량을 줄이면서 최근 다시 가격이 회복됐지만 판매량이 예년보다 많지 않아 가격 변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자율형 종합감사 모델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종합감사는 도교육청 감사실의 지원을 받아 감사 대상 학교 교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자율감사하는 방식입니다. 경남의 자율형 종합감사는 올해 정부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통한 창원 파룡터널 초반 통행량이 예측량의 2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한 파룡터널 하루 평균 통행량이 7천여 대로 예측량의 2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의창구와 마산 회원구를 잇는 3.97km 파룡터널은 8개 건설사가 1,390여억 원을 들여 수익형 민자 사업으로 만든 것으로 창원시 부담은 없습니다. 경상남도가 겨울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과 함께 요양병원과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필로티 구조 건물 1,86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도 실시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